전북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마다 7천여 명이 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와 관련 기관들이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학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진행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의 현실을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광역 기초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부정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판부가 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규호 전 전북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전남과 전북 모두 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었다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많거나 인구 자체가 줄었다는 것인데요. 현재 전남과 전북 지역 학생 이동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른 폐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송효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남과 전북 지역 학생 수 감소와 통폐합 등으로 인한 폐교 재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구 공동화로 빈집이 속출하고 상권이 무너지는 등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32만 7,113명. 하지만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지난 2017년에는 24만 3,60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16만 778명에서 9만 7,383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통폐합 시작 시점인 1982년 이후 전남 지역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816곳, 지난해에만도 1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가운데 641곳이 매각되거나 자체 활용되고 있으며 57곳이 대부됐습니다. 나머지 118곳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매각 임대되지 않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20년을 훌쩍 넘긴 미활용 폐교도 29곳에 달하고 심지어 1991년 이후 30년 넘게 활용되지 못한 곳도 2곳입니다. 활용도를 찾지 못한 폐교는 관리가 매우 허술해 사람들이 출입하기 수월한 데다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골 오지나 도소벽지에 있는 폐교의 경우에는 새 주인을 찾거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폐교가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데다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아 건물의 기능을 상실한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교 역시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이 따릅니다.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폐교 부지는 교육과 문화사업 등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각 절차 역시 까다로워 쉽게 매입할 수 없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애물단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학생은 줄고 문을 닫는 학교는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이제 곧 입학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처음 맞는 입학 시기기에 설렘과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진행하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입생이 없는 봄을 맞이하는 초등학교의 현실을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 장신초등학교입니다. 입학식 준비로 한창 분주해야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신입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신입생이 없어 1학년이 없이 1년을 보내 한숨은 더욱 커져갑니다. 어쨌든 그래도 교직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학생들, 내 주변에 학생이 없어요. 안 하는 거죠. 학생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고요. 학생 수 감소는 부안군 장신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 자료를 살펴보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전라북도가 군산 5곳, 부안 3곳, 순창 1곳 등 모두 9곳이며 전라남도는 지난해 44곳에서 올해는 41곳이 입학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발생하는 데에는 해마다 줄어드는 신입생 수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초등학교 신입생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 13만 5천여 명에서 2013년 10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에는 9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고 전라남도 신입생의 경우 2009년 13만 2천여 명 수준이었지만 2013년 10만 명대를 지키지 못하고 2018년 9만 4천 명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 감소 추세는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울림학교나 농어촌 교육특구 조성, 원도심학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서 이렇게 도농의 복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초등학교 신입생은 입학생이 적은 학교에 입학을 거부하고 신입생 수가 많은 학교로 입학하거나 학원과 같은 교육 환경이 밀집된 지역의 학교로 수가 편중되어 학생 수의 부익부 빈익빈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없는 3월을 맞이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남에서는 인구 유출로 인해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흉물로 방치된 폐교를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가 않아 큰 문제입니다. 유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이곳은 문을 닫은 지 5년이 지난 전남의 한 폐교입니다. 제가 지난해 이곳에 왔을 땐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는 등 관리가 잘 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는 폐교. 둘러봤을 땐 관리가 잘 된 듯하지만 곳곳에 깨진 유리창과 버려진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문에 잠금 장치를 했지만 그 사이로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방치된 폐교는 청소년 음주와 흡연 등 탈선의 장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예방이나 방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각종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옆으로 개도 버리고 가고. 개를 버리고 가요? 네. 활용할 수 없는 개도 버리고 가고 생활 쓰레기도 심지어는 버리고 가고. 전남에는 모두 177곳이 폐교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활용되는 폐교는 37%로 고작 57곳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58곳은 방치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모두 43곳이 폐교로 등록돼 있으며 이 폐교가 주민을 위한 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군청이 국가가 지원해서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상황, 도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줬으면, 활용 방안을 찾아줬으면 굉장히 모교 출신이고 지역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농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 또는 주민들의 어떤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봐 달라.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폐지학교 관리단 운영과 관리비 지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폐교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함께 늘어나는 폐교가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흉물이 아닌 지역의 자산이 되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유슬지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펼쳐진 가운데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폐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폐교된다는 건 단순히 문을 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는 인구 감소, 상권 붕괴, 고용 불안 등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폐교를 정비해 휴양, 치유, 관광 등 여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찾고는 있지만 사실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폐교로 전락해버린 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웃음과 웅성이는 소리로 가득 찼던 곳이었죠.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의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빛이 없인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폐교는 방치되고 흉물로 자리 잡아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지만 분명 어디 한 구석에선 과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비추고 있을 겁니다. 방치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그 한 줄기 빛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취업난에 해마다 7천여 명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 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인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북도와 관련 기관들이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청년 고용률은 31.7%로 전국 평균인 42.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7천여 명의 전북 유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난에 따른 청년 인구의 전북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올해 국비 8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일자리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이지만 본인들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인프라가 이 다른 대도시보다 현저히 열악하다. 그 점에 많은 애로를 호소를 해왔습니다. 청년들의 전용 공간, 청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취업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청년센터에서는 CEO 특강과 취업 전문가 특강 등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도 역시 다양한 청년 취업 정책들을 시행해 이들의 유출을 저지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망하는 사업을 같이 하면서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대학 취업 제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분야 이런 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7,800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전북 청년 수당도 도입을 해서 일자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북 지역 기관들의 일자리 창출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지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을 제명하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북도 의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부정하고 모독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자유와 정의의 투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창군 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5.18 희생자들의 거룩한 민주항쟁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뒤 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도 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가법상 술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김제 스파이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북도가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고쳐 서민과 문화활동가에게 무상 임대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주택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해 리모델링한 뒤 최대 5년간 무료로 빌려주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건물주는 이 기간에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입주 대상은 저소득층과 귀농 귀촌인, 장애인, 신혼부부 등입니다. 작가와 예술인들이 만화방, 공부방, 마을 책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시설 딸기 품종별 홍보 시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한마음 딸기 연구 모임과 함께 남원시청 로비에서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설 딸기 품종별 홍보와 시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품종 딸기인 금실과 산타 품종이 기존 재배 품종과 전시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딸기 생산 기술을 확대 보급해 딸기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춘향골 남원에서 소비자 맞춤형으로 생산된 다양하고 맛있는 딸기를 소비자 및 우리 직원들에게 홍보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춘향골 남원 딸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품종을 도입하고 재배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음식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이전에 매립과 소각을 통해 처리했던 음식 쓰레기를 부산물 비료로 재활용해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제시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통해 매일 약 3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농가에 퇴비로 공급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 시설에서는 매일 30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퇴비화를 하고 있으며 250여 농가에 950톤의 양질의 퇴비를 부산 공급하여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읍소방서가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팀은 3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의료 종사자를 제외한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은 만 10세 이상의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연 내용으로는 제한 시간 8분 동안 심정지 발생 상황과 대처 행동을 짧은 촌극 형태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고 최우수 팀으로 선정되면 전국대회 출전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번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신청은 오는 21일 목요일까지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안군이 구제역과 AI 방역 대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추진 상황 점검 회의에서는 구제역과 AI 방역 대책 사항을 점검하고 철새 도래지 특별 방역 추진과 가금류 사육 농가 전담 공무원 지정 관리 체계 강화 등 주요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부안군은 구제역 AI 소독 약품 1,820톤과 생석회 2,000포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오는 18일부터 구제역 긴급 접종 관련 항체 형성률 검사 후 미흡 농가에 대해 행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구제역과 AI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 행사 등 지역 축제 행사를 자제하고 축산 농가에서는 방역 이행 사항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읍시가 2018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시로 선정됐습니다. 정읍시는 전라북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에서 경제활동 친화성과 기업 체감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시 선정으로 정읍시는 전북도지사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3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찾아왔던 반짝 추위가 물러갔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에는 영하 5도로 시작하겠지만 낮부터 평년과 비슷해지면서 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분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내외, 낮에는 5도의 평년 수준의 겨울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눈비 소식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앞바다 1.5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